자, 이제 복도 청소만 하면 이제 대충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아유, 근데 왜 이렇게 날씨가 추워져? 나는 먼저 퇴근할게요. 네, 먼저 가요. 나도 이것만 하면 됩니다. 아이고, 쌤 괜찮아요? 아이고, 제 좀 발목을 좀 다친 것 같아요. 아, 근데 큰일이네. 일어날 수가 없어. 아이고 어떡해. 병원을 빨리 가봐요. 그리고 그 산지 신청하면 병원비랑 다 나온다잖아. 그것도 신청해 보시고요. 산재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신청해도 괜찮을라나? 회사가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연아 노무사입니다. 보신 영상은 어떠셨나요? 지금 홍수영 선생님께서 일을 하는 도중에 사고로 발을 다치셨는데요. 이때 선생님들 산재라는 단어가 생각나셨나요? 오늘은 이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산업재해라는 것을 당했을 때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산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알고 계시죠? 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는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생기기 전, 그러니까 1964년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에 의해서 사용자가 직접 산업재해에 대해 보상하였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사용자에 의한 직접 보상에서 사회보험으로 국가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산재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포함하는데요. 사고나 질병의 유형에 따라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지표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다라고 한다면 당해 사고 시간이 근무 시간 안에 그리고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명확하게 산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필요해요. 때문에 사고 발생 이후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과정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병원비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보험급여에는 병원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뿐만이 아니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휴업급여, 그리고 신체에 대해 장애가 남는 경우 지급받는 장애급여, 업무상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게 되는 유족급여 등 많은 급여들이 존재합니다. 다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홍수영 선생님은 근무 시간 중에 계단 청소를 하다가 넘어져서 발 부상을 당하셨죠. 이는 근무 시간 내에 사용자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 발생한 재해이니 업무 수행 중 재해로서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발목 부상으로 치료비가 소요된다면 요양급여를,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휴업급여를 보험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것이 회사에 피해를 준다거나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산재 신청을 꺼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산업재해로 인해서 회사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가 올라간다라고 많이 말하지만 산재보험료의 경우 산재 처리를 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3년간 납부한 보험료 그리고 산재급여 비율을 계산해서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 올라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해주느냐가 아니라 산재 신청은 일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권리라는 점입니다. 산업재해는 어떻게,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우선 산재신청서라는 서식은 없어요. 일단 사람이 아프거나 다칠 경우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서라는 서식을 이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서식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이 두 개의 서류를 합해서 산재신청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산업재해 신청을 담당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그럼 홍수영 선생님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때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산재 신청은 노동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번에는 병원비 등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서와 산업재해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양급여 신청서부터 볼까요? 신청서 작성 목록에는 각각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1번부터 11번까지는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6번의 재해 발생 일시는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사고 일시를,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일을, 출퇴근 중 재해인 경우에는 그 출퇴근 당시의 사고 일시를 기재하면 됩니다. 13번부터 17번까지는 사업장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중 16번,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부여되는 번호로서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의 가입납부 서비스, 보험관리번호 조회에 사업장명을 기재하고 관할 지사를 클릭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산재를 접수하는 것에는 물론 무리가 없습니다. 그 아래 18번으로 가면 재해 발생 경위라는 칸이 있는데요. 이 칸에 재해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간이 좁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가급적 사고 경위에 대한 동료들의 진술서를 2장 이상 첨부해서 제출하면 좋습니다. 19번부터 21번까지는 해당 란에 체크를 하면 되고요. 23번 재해 발생 후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전에 진료받은 의료기관은 내가 처음으로 내원한 병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뒷면으로 넘어가면 다른 보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양급여 신청 전에 이번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이해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반 진단서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해 볼까요? 여기에도 번호가 있죠. 1번부터 3번까지는 역시 기본적인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4번은 요양으로 인해서 일하지 못한 기간을 기재하면 되고요. 그리고 5번, 휴업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6번은 사업주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것인데, 이는 공단으로부터 받는 휴업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정확하게 체크해 주세요. 참고로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노동자가 만 61세에 도달하는 때부터 만 65세까지 일정한 비율로 휴업급여가 감액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 61세 이후에 취업한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요양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이 감액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산재 신청이 되면 공단 담당자들은 이런 산재 사건이 들어왔는데 사업주 당신 의견은 어떠하냐? 라는 보험 가입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확인서 등을 관련 자료인 당사자인 노동자에게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보완 요청도 하게 되는데요. 이후 통상적으로는 노동자 문답서, 사업주 문답서 등을 맡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문답서, 현장 조사서 등에 노동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공단에서 조사를 한 이후에 공단 지역 본부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절차가 추가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산재가 승인되면 우선 산재 승인 시점 이전 기간의 병원 치료비에 대해 요양비 청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명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고 약국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약제비 명세서를 첨부해서 약제비를 청구합니다. 만약 요양 승인된 기간에 간병인이나 가족이 간병을 했다면 간병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밖에 환자의 이송과 통원에 필요한 비용 또는 각종 의료기구 사용을 위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휴업급여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양 승인 기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하다가 다쳤을 때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재 신청은 일하는 사람, 노동자의 적극적인 권리라는 점 꼭 잊지 말아주세요.